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힘을 보태시기 위해서 4대 종단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박상훈 신부님, 천주교의 우리 홍인식 목사님, 죄송합니다. 천주교의 박상훈 신부님, 그리고 기독교의 홍인식 목사님, 우리 늘 애써주시는 불교의 지몽 스님, 원불교 강현욱 교무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 못해서 또 걸음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달려와 주신 분들께, 우리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 정령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무려 14년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10만 시민의 입법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듯이 4대 종단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를 넘어 국민 통합 수준입니다. 180석의 민주당, 이제 와서 시간 끌고 면피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인권과 타고난 정체성을 도대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존엄을 도대체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야 하는 나라도 선진국인지, 또 차별금지법조차 못 만드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지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오로지 표를 쫓아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놓고 마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덮어씌우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이런 양당의 후보들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정결하지 못하다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배척됐던 사람들,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당대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국가, 성별, 인종, 나이, 직업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이에게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종교계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차별금지법이 14년이나 지체되고 유예된 것은 오로지 차별과 혐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당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단 하루도 차별의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에서 차별과 혐오에 편승한 세력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힘이 더 절실하고 더 강고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인권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는 인권 선진국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또 평등과 생명 존엄을 만들어 오신 우리 모든 종교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 우리 사회의 기준점이는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헌법이 아니라 독재국가의 헌법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참으로 막막하고 그런 공동체에서는 정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헌법에라도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나 이것이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청받는 소명은 이것을 실현되게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겠죠. 법이 있다는 것은 권리가 무슨 요구하는 것이지 뭐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요구를 받는 쪽은 의무가 있죠. 권리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존엄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이 법이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최소한입니다. 저희가 무슨 우주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조리한 또 차별 현실이 큰 날, 뭐 성탄절, 뭐 추석 그런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일상적이고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한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의 제정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 문제여서 법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설사 만들어져도 첫걸음일 뿐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없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또 안전한 환경 안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게을러가지고 윗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더 게으르고 느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공간,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연내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의 감정도 솟아오르는 것이 저의 심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움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이렇게 시급하게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 그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신 하나님, 따라서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이런저런 허물이 있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육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대세적인 거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대 포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의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평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간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종교에서는 그것을 외칩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 인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평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를 의식해서 이거를 찬성하고 이것을 제정하면 다음 회기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수 때문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이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정치인들이요,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감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금년 내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정말 용기 있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지지하고
응원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꼭 연내에 이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고 또 공포 발효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더 보다 평등하고 배제와 혐오가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저 지목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존재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가 아직 제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옛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을 찾는 자 태산을 보지 못하고 검을 움켜잡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일침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14년 이상을 미루고 외면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별로 인한 반목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다문화적이고 복잡다단한 이 사회에서 앞으로도 차별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누구든지 불평등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차별로 고통을 가하는 그 사이는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다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때 혐오와 정오, 무시와 단절 등으로 우리 일상에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배려와 존중, 소통으로 행복과 공존의 삭을 틔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의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정을 미룬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상생의 사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집단만의 이익과 입장을 우선할 때 그 행복은 진실하지도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평등의 이로움을 알고 또 널리 알려서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안전하고 희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당과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일부 반대 세력의 행태에 편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이익되고 공존할 수 있는 중도의 정책인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법 제정 찬성 80%. 과연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합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14년을 미뤄왔습니다. 무슨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 체육관 선거 때도 아니고 90%, 100%의 지지율이 나와야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못 듣는 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존재만으로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서 있는 것 뿐인데, 그냥 내가 여기서 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뿐인데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혐오와 멸시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던지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등을 너와 나는 같은 존재라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하자는 그 법안이 욕심입니까? 80%에도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로 부정하는 사람은, 혹은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 선거 때문 아닙니까? 총선 때는 총선이라고, 지선 때는 지선이라고, 보궐선거 때는 보궐선거 때라고, 선거 끝나면 이제 막 선거 끝났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의 표 하나에 자신의 목숨이 달린 듯이 외면하는 동안 실제로 그 목숨을, 존재를 부정당하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본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면 과연 이걸 14년 동안 미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여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의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로서라도 이 법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늦춰질수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혹 제정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내일은 더 늦습니다.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으면은 내년에 또 언제 할 겁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발 선거에 치중되지 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제발 깊게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국회 앞에서 29일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를 위해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단장 맡고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종걸입니다. 저희 국회 본청을 등지고 서니까 또 지난 25일 날 더불어민주당 토론회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2시간 반 동안 토론회를 합시고 저희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성적 지향, 성병 정치성, 차별해야 한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들은 그것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국회 앞에 들어오는 길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90개의 깃발이 국회를 포위하는 광경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사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2007년 성적 지향이 법안에서 삭제되었을 때 저는 청와대 1인 시위를 하러 청운동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가 1인 시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5일 토론회 앞을 가면서 저는 그런 저 자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임을 이 국회 안에서 당당히 보여주려 왔기 때문에 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 한 줌도 안 되는 반동성애 세력 등을 혐오 세력 등의 말을 동조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죽비 내리기 위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갔기에 저희는 더 떳떳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 앞에서 우리 운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한 수많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으로 국민동의 청원을 이뤘고 전국 시민공청회를 열었으며 온라인 농성도 진행했고, 그리고 지난 10월 평등길 도보행진을 걸으며 지금
연내재정 쟁취까지 위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싸움을 해오고 있는데 그 힘은 결국 시민들이 보여줬고 시민들이 그 힘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9월 온라인 농성을 진행했을 때 제가 발언하면서 살짝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좀 더 많이 싸워달라고 하던 그 국회의원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더 하면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4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도 정작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보러 더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 문제입니다. 다수의 삶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치 권력에만 몰두하는 국회가 문제입니다. 저는 어제 조동현 교수 관련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출생을 이토록 잔혹하게 신문하고 폭로하는 사회, 무엇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지도 잃어버리는 사회,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도대체 인간의 존엄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을 세우는 몫은 누구의 몫이란 말입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기국회가 9일에 끝납니다. 그 후 국회가 열리지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2월 9일 이 국회 앞에서 다시 연내재정 쟁취를 위해 또한 그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우리는 또 이 국회 앞에 모여서 지난 싸워왔던 우리의 행동 등을 기억하고 그 활동 등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이어낼 싸움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평등을 위해 즐겁게 싸우고 살아서 싸우기 위해 저희는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특검을 촉구하느라고 바쁜 오늘 정의당과 저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양심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활동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3일이나 남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아닌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된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이 즉각 나서서 정부가 끝내 반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마침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내일 소위에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말에 더욱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한 차별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공감을 표하기는커녕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상태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44%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 37.5%였습니다. 지난달 한겨레가 조사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 71.2%였습니다. 이래도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이 다른 어떤 시민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것을 방치할 때 어떤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2차 대전의 참혹함 이후 인류의 반성을 담아낸 인류사적인 선언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한 영혼에 상처를 내고 교육이나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등 일상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에 대한 정치의 성찰을 담아내는 인권 기본법입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에 경고합니다.
차별받는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이 5천만 국민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결국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한시바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일정 논의에 들어가고 반드시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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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라!